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흘 만에 상승세로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것도 지난 3일간의 하락폭을 보란 듯이 한꺼번에 만회하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장 막판에 갑자기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S&P 500은 또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는 장중에 400포인트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존스 1.22% 상승하면서 39,760.08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5,248.49까지 와 있습니다. 핀비즈맵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핀비즈맵 보시면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반등한 시장인데 좀 이질적인 풍경이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 2.5% 하락하면서 엔비디아가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00달러 위를 간신히 지켰습니다. 지금 902달러입니다. 별다른 악재도 없었습니다. 월가 주요 기관들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1000달러 위쪽으로 끌어올렸는데 별다른 악재 없이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다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정도의 지금까지의 가격 급등세가 지속 가능하냐, 너무 오른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시장에 좀 감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와 애플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역시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애플은 지금 미국 정부와 EU, 세계에서 제일 힘센 두 정부와의 소송전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매출이 눈에 띄게 축소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어오고 있고요. 소비자 소송까지 걸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같은 곳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적어도 3개의 집단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대변하는 집단 소송입니다. 애플이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서 제품 가격을 부풀려 왔다. 또 아이폰 앱 배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미국 법무부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올해 많이 떨어졌다. 싸다는 인식이 다시 시장에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악재 속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다음 달 2일에 1분기에 차량 인도 대수가 발표되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시장 둔화 이제 모두 알고 있죠. 그러면서 4월 2일에 나올 숫자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비교적 테슬라의 우호적이었다가 최근에 목표 주가를 좀 하향시킨 애덤 조너스는 월가의 컨센서스인 47만 대보다 더 적은 42만 5천 대의 4월 2일 발표 숫자가 그칠 거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존 추정치였던 46만 9천 대에서 9%를 또 낮춘 겁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테슬라가 중국을 주력 생산 기지로 삼아온 게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사실 테슬라의 편의를 많이 봐주기도 했습니다. 대기가스 배출 규제 같은 정책에 있어서까지 테슬라를 고려한 정책 변경을 하면서 테슬라가 비용을 절감하면서 중국 상하이 공장을 가동해 올 수 있었지만요. 그만큼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의 혁신을 앞당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에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한 비아디가 대표적인 경우겠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경우에 불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들여올 때 관세가 더 오르게 되거나 앞으로 붙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런 테슬라도 사실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인데 딱히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올해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 속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언급한 비아디, 지금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로 올라선 비아디가 지난해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해 총 수입은 6,023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12조 원이로요. 1년 전보다 42% 넘게 늘어 있습니다. 지난해 비아디는 총 302만 대를 중국 안팎에 인도해서 62%가량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중국 전기차 시장의 가격 전쟁 속에서 수익성 둔화는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외형을 불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목판 가서 보시면 일단 우측 하단에 머크가 눈에 띕니다. 사실 5% 정도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폐질환 치료제 신약인
윈 리페어를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승인한 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 신약 출시로 머크앤코가 2030년까지 50억 달러 정도의 최고 매출을 최대로 올릴 수 있을 걸로 추정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걸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미국 증시에서는 이른바 밈 주식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짧은 기간 폭등한 만큼 폭락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요새 게임스탑이 분위기가 또 좋았습니다. 그런데 게임스탑이 어제 장 마감한 뒤에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했다고 밝혔고요. 직원 감축 계획까지 나오면서 15% 폭락했습니다. 지난주에 화려하게 IPO 흥행했던 레딧도요. 과대평가론이 불거지면서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면서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이 회사에 투자를?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 하나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트루스 소셜입니다. 저희 어제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DJT가 이 종목입니다. 여기는 어제 나스닥 데뷔한 이후로 계속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 테마주, 대선 테마주로서 이번 주에는 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미 국채 금리 상황 함께 보면요. 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랐습니다. 지금 금리와 환율을 둘러싼 분위기가 애매합니다. 사실 달러는 사실상의 금리 인하를 6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달러 나타나고 있고요. 17년 만에 금리 인상한 일본은 기록적인 엔저, 달러 대비해서 기록적인 엔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박승진 팀장과 함께 사실 지금 상당히 애매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외환시장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이 다시 한번 불발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는요. 지난 6개월간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긴 했다면서도 오는 9월 편입 고려를 위한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지만 일단 이번에 넣어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국제 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유가 함께 가서 보시면요.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해서 0.2% 하락해서 86.90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0.3% 빠지면서 81.3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원유와 휘발유 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거는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고요. 러시아의 감산 발표가 나온 건 하락폭을 제한했습니다.